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드디어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보면 윤석열 너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제 5월 정도면은 이제 빛이 보일 것이다 라면서 그 주변에 윤석열 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꼬일 텐데 그런 똥파리들 그런 사람 잘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윤석열 내가 나에게 지도를 가르침을 청한다면 언제든지 가르침을 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전화 걸진 않겠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계속 윤석열에게 혼자 짝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던 김종인 씨, 드디어 이제 플랜 B를 이야기하며 윤석열 지지율이 허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김종인 씨는 흔히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정상배죠. 정상인, 노인한테도 정상배라 그래도 좀 미안합니다만은 정치를 갖고 장사하는 정상배, 정상인입니다. 그와 같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2011년에 그 당시 한참 요즘 윤석열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안철수 교수에게 계속 은한 얘기를 추근댔죠. 스토킹했죠. 스토킹하면서 그 당시 윤여준 씨하고 손잡고 내가 안철수의 멘토하고 있다. 나하고 윤여준이하고 하면 다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 안철수 교수가 그런 이야기했죠. 김종인, 윤여준 같은 분이 나의 멘토라면 그런 멘토는 나에게 300명도 더 있다. 그때부터 김종인 박사, 김종인 씨는 10년 가까이 안철수를 줘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양반이 보면 굉장히 까칠한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그것도 10년 전에 그 김종인과 지금의 김종인의 위상이 전혀 다르죠. 지금 위상이 그때 위상보다 거의 100배 이상 큽니다. 그야말로 승리의 달인인 듯이 승리를 일구어내는 마이다스의 손인 듯이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 김종인 씨. 내가 도와주겠다고 너 전화 한번 하라는데 윤석열 전화조차 한번 안 하고 밥 한번 먹자는 이야기 한번 하지 않으니 드디어 한 두어 달 동안 짝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슬슬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데 아직도 이 김종인 씨는 굉장히 아주 교활하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니까 마침 보니까 당초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에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원희룡 씨를 통해서 말을 갖다가 일반 간접 화법으로 전하는 겁니다. 원희룡 씨는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 이미 포기했고 오로지 대선에 목을 걸고 있는 것이 원희룡 씨입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은 굉장히 지금 한 자릿수, 그것도 아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이 대선에 대한 꿈은 크죠. 그런 원희룡 씨에게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국민의힘 돌아가는 꼴로 보아서 정말 내가 괴로워 잠을 못 이루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또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흔히들 윤석열 지지율을 얘기하지만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3개월 또 6개월 뒤를 생각해보면 허망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중도에 윤석열 씨가 끝내 나오지 못하거나 좀 중도에 나왔다 하더라도 중도에 드랍되는 물론 여권에 보면 장모, 마누라권 갖고 막 공격해서 반기문 같이 중간에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일이 있게 되면 플랜 B로 김동연 전 부총리를 슬그머니 꺼내더라는 거예요. 이미 윤석열 씨는 이미 지난해부터
뭐 40대 경제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 김동연 씨를 갖다가 이른바 자기가 생각하는 뭐 대선 주자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장사를 했던 것이 김종인 씨입니다. 홍태순 TV를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동연 씨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관료 출신입니다. 상고 나와서 덕수상고 나왔죠. 덕수상고 나와서 국제대학교 야간부 다니다가 행시에서 그것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경제기획원 EPB에 들어가서 신하죠. 신하죠. 그 다음에 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국무조정실장도 했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또 뭐 아주대 총장 하다가 좀 떠나 있다가 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초대 경제부총리에서 한 1년 반 이상을 갖다가 물론 홍당한테 바톤 타치할 때까지 한 1년 반 이상을 갖다가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씨가 아주대 총장 갈 때까지 정말 뭐 신화의 인물이죠. 뭐 아주 어려운 가운데 상고 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문제는 이 관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막스 베버가 얘기한 관료란 무릇 영혼이 없는 집단이다. 즉 위에서 까라면 깐다. 그것이 심지어는 대한제국의 관료들이 대일본 제국의 관료로 거의 90몇 %가 자리를 옮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겁니다. 당시 1910년 일본이 우리를 이제 강점한 이후에 2천만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실정을 잘하는 관료들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위에 장관급들, 그러니까 조선 총독을 비롯한 장관급들은 일본 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밑에, 그러니까 일반 요즘 말하면 실국장들은 대한제국의 관료들을 거의 그대로 썼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그 관료들 막스 베버가 얘기한 대로 영혼 없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김동연 씨 같은 경우는 명색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의 능력을 갖다가 인정해서 경제부총리로 기용하겠다고 나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이노믹스라는 것,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그야말로 족보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 족보가 있다고 그야말로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고 52시간제 강제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4년 결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깡그리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깡그리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일을 하자 그랬으면은 그냥 아주대 총장을 계속 하는 것이 맞았던 것이 바로 김동연 씨입니다. 근데 그런 김동연 씨가 마치 무슨 플랜 B라도 되는 듯이 윤석열 씨는 어쨌든 이러고 저러고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로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웠던 그런 것이 윤석열 씨죠. 그에 반해서 김동연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달라요. 아마 김종인 씨 같이 이 정권 저 정권 옮겨다니면서 비례대표 5번 했던 그분 눈에는 아마 김동연 씨의 그런저런한 모습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일 겁니다. 하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종인 씨는 본인 말로는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롭다라고 얘기하지만 김종인 씨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당초 구상은 윤석열을 갖다가 이른바 보쌈을 해갖고 그다음 제3지대에서 어샤 하면서 본인이 대원군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 씨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나는 김종인 씨 당신 같은 그런 흔한 얘기로 정치 기술자의 놀이개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김종인 씨가 수차례 사랑의 세레나데를 공개적으로 5천만 국민이 보는 가운데 세레나데를 불러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전화 한 번 줄만도 하고 아니면 기자들하고 어떤 일문일답하는 가운데도 뭐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말씀 감사하다라는 말도 할 법한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틈도 안 주는 거죠. 이른바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간 그런 단단한 윤석열, 여기에 드디어 김종인 씨는 또다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끄집어내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흔한 얘기로 약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야, 윤석열, 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권의 꿈이 있잖아. 너 자꾸만 그런 식으로 너 뻣뻣하게 나오면 나 김동연이하고 놀 거야. 라고 이른바 조금 호승심, 경제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김동연 씨를 갖다가 끄집어낸 모양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중도 보수의 이 사람들이 보았던 김동연 씨, 인간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경제 관료였다는 부분 인정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과연 뚜렷한 자기만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그야말로 난파 일보 직전에, 침몰 일보 직전에 한국 대한민국 호를 끌어갈 정치인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 하면 아마 99.9%가 고개를 가로저을 겁니다. 그럼에도 김종인 씨는 이제 김동연 갖고 계속 김동연이 말이야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했고 최근에도 국무총리 제안을 받았던 사람이래. 참 보면 김동연 씨도 입이 가벼워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누군가로부터 국무총리, 그건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정확히 국무총리 하려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인사청문, 인사검증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뭐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나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니 그동안 까맣게 잊어먹고 있던 김종인 씨, 오로지 윤석열만 줄줄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랑의 세레나데 부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으니 참 전전긍긍하던 김종인 씨 신났죠. 맞다. 내가 그때 김동연이 얘기했지. 홍정욱이는 저 땡이고, 자 그러면 저 누구야? 그 김동연. 그래, 김동연 갖고 일단 내가 윤석열을 갖다 한번 이렇게 쳐보고 윤석열이 거기서 좀 움직임 있으면은 봐라 라고 내가 또 대원군의 자리, 섭정의 자리를 꿰찰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김동연 갖고 계속 밖에서 흔한 이야기로 장난질 치면서 뭔가 재미를 볼 것이다. 거기다 오늘 원희룡 지사가 전한 말에 따르면은 김종인 씨한테는 지금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유력한 대선 후보군도 연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김종인 씨가 슬그머니 원희룡 지사를 통해서 흘리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니까. 김종인 씨 경우에 따라서 나 다시 저쪽으로 갈 수 있어. 그야말로 진짜 황금박쥐입니다.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그러나 지금 올해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김종인 씨의 공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특히 이대남 20대 남성들의 그야말로 분노, 그 다음에 이미 과거 50 시절부터 50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수많은 정권과 그 사람들을 거치면서 진짜 그때 여기저기 기웃기웃 해가면서 정치적 자기의 몸값 높이고 뭔가 생존하려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은 이미 20대, 30대, 40대 새로 바뀌어 있는, 여러분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로 봤을 때 바로 그들이 이런 얘기할 겁니다. 정말 바로 그게 바로 꼰대짓입니다. 김종인 박사님, 제발 좀 나이에 걸맞게, 원로 대접받고 싶은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김종인 씨는 또 윤석열에게 드디어 외면당하고 싸늘하게 무시당할 위기에 빠지자 김동연의 카드를 끄집어내면서 플랜 B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